안녕하세요. 장쌤 사진공박의 장영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사진을 자연스럽게 보정하는 블렌딩 모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블렌딩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날이에요. 지난번처럼 배경을 저는 컨트롤 J로 복제를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하나 복제를 하면 블렌딩 모드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곱하기라든지 스크린이라든지 오버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바로 전 시간에는 색에 대한 내용도 좀 배웠죠. 이런 모드들은 대부분 사진을 좀 보기 좋게 만드는 역할에 좀 가까웠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설명할 브랜드가 조금 달라요. 오늘 다룰 모드는 차이, 제외, 밝기, 나누기라는 일명 특수 모드들입니다. 이 특수 모드들은 사진을 예쁘게 만든다라는 목적보다는 픽셀 간의 차이를 계산한다라는 성격이 더 강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진 쪽에서는 잘 쓰지 않아요. 특수한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네 가지의 블렌딩 모드를 빼고 지나가긴 어렵겠죠. 그래서 오늘 최대한 잘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 원리를 좀 이해하시면 픽셀 간의 차이를 계산하는 성격이 더 강하다,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특수 블렌딩 모드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하나 있어요. 대부분 밝게 만든다, 어둡게 만든다, 대비를 높인다, 이런 목적으로 그동안 1편, 2편, 3편 다 배웠지만 이 블렌딩 모드는 두 이미지를 섞는다라는 개념보다는 두 이미지의 차이점들을 계산한다라는 개념으로 더 가깝습니다. 원리를 좀 잠깐 설명하고 좀 가볼까요? 레이어를 제가 새로운 레이어에 이거를 배경이라고 하겠습니다. 배경에 빨강색을 한번 넣어볼까요? 빨강색을 이렇게 칠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레이어를 흰색으로 한번 또 이렇게 칠을 해볼까요? 아까도 요 색상 피커창에서 봤듯이 흰색에 RGB의 값이 있습니다. RGB는 각각 255, 255, 255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흰색을 만들죠. 근데 빨강색은요, 레드만 숫자가 있고 그린과 블루는 숫자가 없는 255, 0, 0 이렇게 됩니다. 이 두 블렌딩 모드를 첫 번째 차이로 갔더니 사이언이라는 색깔이 나오죠.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좀 어렵겠지만 계산식으로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를 배경 레이어라고 생각하고요, B를 레이어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차이는 배경 레이어에서 백입니다. 레이어 1번. 빨강에서 하양을 빼서 절대값으로 나타낸 거죠. 차이라는 것은 배경 레이어와 레이어 1을 2배로 곱해서 2개를 더한 걸 빼는 겁니다. 빼기는 말 그대로 배경 레이어에서 B의 값을 빼는 거고, 나누기는 나누는 겁니다. 사실 이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요. 빨강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255, 0, 0이고 흰색이 255, 255, 255 때 디퍼런스, 이 차이만 계산하면 레드 255에서 빼기 255, 빨강색 배경에서 하얀색을 뺐더니 이런 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RGB 값이 0, 255, 255일 때 이거는 사이언의 값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색깔이 나올 수도 있죠. 마치 빨강색의 반전된 색깔처럼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매번 계산하면서 보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레이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시연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똑같은 레이어를 복사를 했습니다. 차이로 갔더니 완전히 검은색이 됐죠. 셀마다 각각의 차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차이, 아까 절대값으로
0이 나오겠죠. 0은 검정색입니다. 즉 다시 색상 피커 창에서 보시면 검정색은 RGB가 다 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퍼런스라고 되어 있는 이 차이라는 블렌딩 모드는 두 레이어의 차이가 없으면 검정이 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차이가 클수록 굉장히 밝아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차이라는 블렌딩 모드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가장 흔히 쓰고 있는 방식이 테두리입니다. 이동 도구를 가지고 첫 번째 레이어를 한 픽셀 정도 이동할 예정입니다. 그랬더니 약간의 테두리가 나왔죠.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약간의 차이점이 발생했습니다. 한 칸 더 이동해 볼까요? 화살표 키로 이동. 그랬더니 차이가 좀 더 강해져서 윤곽선이 분명하게 나왔죠. 지금 보이는 부분들이 두 이미지가 달라서 생긴 영역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같은 밝기나 같은 색은 어둡게 보여주고요,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그 해당되는 색의 차이를 영역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에서는 삼각대로 촬영했는데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나 흔들리지 않았나, 또 위치가 조금 달라졌나 아닌가, 이런 사진 정렬할 때 확인용으로 좀 많이 사용됩니다. 완전 일치하면 확대했을 때도 다 검정색이 나오겠죠. 조금 다르면 그 다른 것이 검정색보다 조금 밝게 표시가 됩니다. 눈으로 보기 힘든 미세한 차이를 이 디퍼런스 블렌딩 모드 차이라는 게 즉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예죠. 여러분들 파노라마를 만드실 때 또 수동으로 정렬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도 좋고, 또 브라켓 촬영 하시나요? 브라켓 촬영하실 때도 차이가 좀 있는지, 위치가 정확히 잘 맞았는지, 제품 사진 촬영하실 때도 위치를 서로 좀 비교할 때 이 블렌딩 모드를 활용해서 확인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리터칭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잘 확인이 안 될 때, 그럴 때도 비교하기 위해서 활용합니다. 이 디퍼런스는 보정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비교용 모드로 좀 특수하게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은 저는 이거를 응용해서 불투명도를 이렇게 줄이면 테두리가 나타나죠. 변경 전, 변경 후. 어두워지면서 테두리가 좀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자 할 때도 가끔 사용합니다. 자, 레이어 1은 휴지통에 갖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블렌딩 모드는 익스클루션이라는 건데 한글판에서는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렌딩 모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는 조정 레이어 패널에서 단색이라는 조정 레이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청록색의 느낌을 한번 단색으로 만들어 볼게요. 블렌딩 모드를 익스클루션 제외로 한번 가볼게요. 이 익스클루션은 디퍼런스 차이와 좀 비슷한 계열이라고 보면 되는데, 다만 결과가 아주 강하진 않아요. 좀 부드럽고 또 색이 반전된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대비가 좀 감소된 느낌, 연조의 느낌이 좀 나타나죠. 저는 불투명도 100% 했을 때 너무 강해서 약간의 30% 수준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약하게 이 효과를 줍니다. 디퍼런스는 검정색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익스클루션은 좀 완화된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몽환적 느낌이나 또는 색이 좀 반전된 느낌, 이런 걸 만들 때 좀 많이 유용하겠죠. 특히 풍경 사진을 좀 감성적으로 한다거나, 또 요즘 좋아하시는 필름 느낌도 이런 걸로 응용할 수 있겠죠. 빈티지 톤이라든지.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약간 몽환적 느낌, 이런 것도 좀 잘 맞을 것 같아요. 좀 더 부드러운 색의 반전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훨씬 좀 감성적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일단 레이어를 삭제를 하고요, 다시 블렌딩 모드를 단색으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활성화가 되죠. 빼기로 가볼까요? 빼기로 갔는데 레이어가 흰색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사진이 검정색이 돼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빼기는 가장 수치가 제일 큰 RGB 값이 255입니다. 제일 많이 뺄 수 있기 때문에 흰색은 뭐든지 다 0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검정색은 모든 값이 RGB 값이 0이다 보니 뺄 게 하나도 없어서 변경 전의 상태로 다 가고 있는 거죠. 결국 빼기는 검정이 아니면 전부 다 어두워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는 전체적으로 좀 어두워지는 성격이 좀 있습니다. 일반 사진 보정보다는 특수효과, 과학 쪽에서 또는 분석용 작업에서 좀 많이 쓰는데 저도 이 블렌딩 모드는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 사진 보정에서는 거의 사용 빈도가 낮습니다. 가끔 현미경 사진 가지고 이런 차이점을 좀 찾거나 또는 음산한 느낌 한번 해볼까요? 그런 걸 만들 때 씁니다. 저는 약간 어두워지는 느낌, 이런 느낌 또는 색을 이렇게 해서 반대죠. 마젠타의 느낌. 그러면서 아래로 내려가면 조금 더 밝아지겠죠. 특수 효과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을 표현할 때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쁜 결과를 만든다기보다는 계산적 결과로 뭔가를 창조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취소로 빠져나오겠습니다. 레이어도 삭제를 할게요. 휴지통에 갖다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설명드릴 마지막 블렌딩 모드 나누기입니다. 배경을 똑같이 하나 컨트롤 J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에 가서 나누기를 가볼게요. 이번에는 굉장히 밝아졌죠. 빼기는 굉장히 어두워졌는데 이 나누기는 반대로 밝아지는 좀 성격이 있어요. 재미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필터에 가서 흐림 효과에 가서 가우시안 흐림 효과. 가우시안 흐림 효과의 반경을 조금씩 올렸더니 어떤 형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밝아지면서 안개 같은 게 다 제거가 된 듯한 느낌이죠. 약간 플랫한 느낌이 좀 들죠. 자, 점점점 수치를 올려가면서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수치를 올리면 어두웠던 나무들이 이렇게 올리면 어두웠던 나무들의 녹색도 잘 나타나죠. 아까 빼기는 어두워지는 성향이 있다면 이 나누기는 밝아지는 성향의 모드입니다. 오래된 사진을 복원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부분의 내용, 즉 픽셀을 정해서 노란 종이톤을 사라지게 한다거나 얼룩도 사라지게 한다거나 이런 제거 효과에 좀 도움이 됩니다. 오래된 필름 같은 거 스캔해서 종이 질감을 좀 제거한다거나 이럴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나누기, 디바이드는 일반 사진 보정보다는 복원이나 기술적 보정에 좀 더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를 배웠는데 왜 이 특수 블렌딩 모드를 제가 좀 말씀드리냐면 차이나 제외나 빼기 나누기 이런 특수 블렌딩 모드들은 매일 사용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모드들을 배워놓으면 블렌딩 모드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블렌딩 모드는 단순 효과를 내기 위한 기능은 아니구나, 결국 픽셀 계산 방식에 의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마무리를 해볼게요. 특수 블렌딩 모드는 사진을 예쁘게 만드는 기능이라기보다는 픽셀 간의 관계를 계산하는 방식에 좀 더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차이, 디퍼런스는 서로 비교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사진을 서로 정렬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익스클루전, 제외는요, 몽환적 느낌, 약간 부드러운 느낌을 만들 수 있다. 빼기는 좀 더 어두워지면서 강하게 날아간 화이트 홀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는 특수한 효과를 낼 수도 있다. 나누기 디바이드는요, 복원 또는 오염 같은 거를 제거할 수 있다. 안개 같은 것도 살짝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자주 쓰는 기능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개념만 좀 오늘은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블렌딩 모드를 설명하다 보니 이 특수 모드들도 설명을 한 번쯤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편에서는요, 그동안 배웠던 블렌딩 모드를 이용해서 실제 어떻게 응용하는지도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다음 주가 진짜입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 30분에 만나요. 안녕.